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요즘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현역과 왕. 바로 현역광에 대한 한 유튜브 채널의 심층 분석 영상입니다. 특히 이제 10대 참가자인 빈예서 양의 무대를 두고 이게 점수 논란에서 시작하더니 네네. 파고 들어가니까 제작진의 연출 의혹, 심지어는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스포일러까지 그야말로 의혹 종합 세트더라고요. 맞습니다. 오늘 이 자료 가지고 한번 제대로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내주신 분석 영상을 보니까요. 단순히 이 점수가 맞냐 틀리냐 이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아, 그런가요? 오히려 한 어린 참가자의 눈물을 실마리로 삼아서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뭔지 이걸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시스템의 문제다. 그렇죠. 시청률, 팬덤, 그리고 그 모든 압박을 감당해야 하는 참가자의 심리까지. 오늘은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던 그 무대부터 한번 짚어보죠. 빈예서 양의 팔자전쟁 무대. 네, 노래를 정말 잘 이어가다가 갑자기 감정에 북받쳐서 눈물을 쏟았고 결국 노래를 제대로 못 맞췄잖아요. 맞아요. 노래를 중단했죠. 그런데도 점수가 292점, 사실상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으면서 논란이 확 터져 나왔습니다. 자료 보니까 시청자들 반응이 정말 불같던데요. 그렇죠. 현역가왕이라는 제목 자체가 현역 가수들의 왕을 뽑는다 이거잖아요. 프로들의 세계다. 네, 즉 프로들의 전쟁터라는 건데 노래를 중단한 참가자한테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는 게 과연 공정하냐 이런 비판이 쏟아진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비판이죠. 자료에 인용된 한 시청자 댓글이 아주 핵심을 찌릅니다. 아무리 어려도 프로의 세계는 냉정한 법이다. 노래를 중단했는데 290점 되는 명백한 특혜다. 이런 아주 날선 비판들이요. 저도 사실 그 방송 보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했거든요. 이게 맞나? 싶었죠. 다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분석 영상이 곧바로 다른 참가자의 사례를 딱 끌어오면서 판을 뒤집어 생각하게 만들더라고요. 네. 바로 베테랑 가수 홍자 씨 무대였죠. 네, 여기서부터 분석의 결이 확 달라집니다. 홍자 씨는 아시다시피 수많은 무대 경험을 가진 프로 중의 프로인데 그날 무대에서 명백한 음이탈 실수를 했어요. 실수가 있었죠. 분석가는 이 두 실수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딱 선을 긋습니다. 홍자 씨의 실수는 오랜 경험에도 불구하고 나온 기술적 실패에 가깝고 기술적인 문제. 네. 반면에 빈예서 양의 경우는 1절까지는 완벽하게 소화하다가 이제 10대 소녀가 감당하기 힘든 극심한 압박감에 무너져 내린 감정적 붕괴라는 거죠. 그런 게 하나는 기술의 문제, 다른 하나는 멘탈의 문제로 봐야 한다. 이 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무대 위의 모든 실수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해야 하는가? 경력이 20년 가까이 되는 성인 가수의 기술적 실수랑 이제 갓 중학생이 된 어린 참가자가 그 거대한 무대의 압박감에 무너진 걸 같은 무게로 봐야 하냐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그냥 실수했다 이렇게 퉁칠 게 아니라 그 배경을 봐야 한다는 거군요. 네, 이 분석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 실수의 본질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시각을 제시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극심한 압박감이라는 게 사실 좀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그날 컨디션이 안 좋았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자료는 이게 단순한 컨디션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제작진에 의해 설계된 압박일 수 있다. 이런 아주 무서운 의혹을 제기하죠. 네, 이제 논란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분석은 이 프로그램의 연출자 서혜진 PD의 스타일에 주목합니다. 그 유명한 분. 네, 서혜진 PD가 과거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를 전무 성공시킨 스타 PD인데 이분의 장기가 바로 참가자들한테 강력한 서사를 부여해서 시청자들을 몰입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맞아요. 소위 드라마를 쓰는데 아주 능숙한 분이죠. 그렇죠. 매회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사연들이 등장하고 누가 누구의 라이벌이고 이런 구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들잖아요. 네네. 분석에서는 바로 그 점을 지적합니다. 빈예서 양은 이미 초반부터 엄청난 화제성을 몰고 온 인기 참가자였어요. 그렇죠. 거의 신드롬이었죠. 이런 참가자를 마냥 승승장구하게 두는 것보다 탈락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순간으로 한번 확 밀어 넣었다가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그림을 만들 때 시청자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비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게 곧 시청률로 직결된다. 맞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오가게 만드는 극적인 연출, 이게 바로 서혜진 PD 사단의 흥행 공식이라는 거죠. 시청률을 위해서 일부러 위기 상황을 만든다.
이게 정말이라면 좀 충격적인데요. 네. 근데 그냥 그럴 것이다 라는 추측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보내주신 자료에 이걸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 같은 게 있었나요? 물론입니다. 분석은 두 가지 정황 증거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유튜브 채널 운영 방식이에요. 유튜브요? 현역가광 공식 유튜브 채널의 스페셜 영상이나 비하인드 클립을 보면 썸네일, 그러니까 그 미리 보기 이미지의 상당수가 비닐서양이나 다른 화제의 참가자들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가요? 특히 라이벌 구도를 형성하는 참가자들을 딱 붙여놓는 편집이 많죠. 이건 제작진이 이들의 화제성을 철저히 이용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거고요. 근데 그건 뭐 인기 참가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증거가 훨씬 더 결정적입니다. 뭔데요? 바로 녹화 현장에 직접 있었던 방청객의 목격담입니다. 잠깐만요. 그럼 방송에 나온 거랑 실제 현장이랑 뭔가 달랐다는 건가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 달랐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네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방송에서는 비녀서양이 솔지, 김태현 씨에 이어서 세 번째라는 비교적 앞순서로 노래한 것처럼 편집돼서 나왔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봤어요. 하지만 현장에 있었던 방청객의 증언에 따르면 실제로는 거의 마지막 순서, 정확히는 16명 중에 15번째, 즉 뒤에서 두 번째 순서였다는 겁니다. 15번째요? 세상에. 그게 그렇게 큰 차이가 있나요? 어마어마한 차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대 소녀가 자기 순서를 기다리면서 무려 14명의 다른 현역 가수들의 무대를 전부 지켜봐야 하는 겁니다. 몇 시간 동안 극도의 긴장 상태로 앉아 있는데 바로 앞에서 김태현 양 같은 막강한 우승 후보가 300점 만점에 295점이라는 역대급 점수를 받는 걸 본 거예요. 와. 그 순간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아, 나는 저 점수를 넘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이 정말 머리끝까지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랬겠네요.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비니에서 양의 눈물은 단순히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실수가 아니라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설계한 가혹한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 있다. 이 추론이 매우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거죠. 와, 순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그게 참가자에게는 거의 뭐 심리적 고문에 가까운 압박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방송에서 본 그 눈물과 위기는 전부 제작진의 각본대로 움직인 결과물이라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이 경쟁이라는 거 자체가 공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자료를 보면 아예 한 발 더 나아가서 준결승 진출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기던데요. 네, 이제 퍼즐의 마지막 조각으로 넘어갑니다. 분석은 이 쇼의 당락을 결정하는 또 다른 거대한 힘이요? 바로 팬덤의 영향력을 지적합니다. 특히 홍지은 씨의 사례를 드는데요. 아, 팬덤이 엄청나죠. 홍지은 씨는 이미 미스트롯2를 통해 구축된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팬덤의 화력 덕분에 대국민 응원 투표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죠. 아, 그 투표 점수가 합산되니까 무대 점수가 조금 낮아도 순위가 확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조잖아요. 정확합니다. 분석에서는 아주 단언하더군요. 홍지은 씨는 팬덤 투표라는 보험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탈락할 가능성은 사실상 0에 가깝다고요. 0에 가깝다. 네,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 같지만 이미 팬덤의 규모가 계급처럼 작용해서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보이지 않는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이 그렇게 탈락 위기라고 몰아붙였던 빈예서 양의 운명도 사실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걸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 모든 눈물과 드라마가 그냥 시청자들을 낳기 위한 쇼였다는 이야기가 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분석 영상은 거의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하나를 제시합니다. 증거요? 네, 바로 빈예서 양의 공식 팬카페에 올라온 공지사항입니다. 팬카페 공지요. 거기에 대체 뭐가 있었는데요? 놀랍게도 빈예서 양이 준결승전에서 탈락 위기에 몰려있던 바로 그 시점에 팬카페에서는 이미 결승전 방청 신청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 정말요? 자료 화면을 보면 2월 1일에 올라온 공지인데요. 현약광왕 여정의 마지막 무대인 결승전, 빈예서 양에게 힘을 실어주실 팬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라고 딱 적혀 있어요. 와, 이건 정말 결정적이네요. 만약 준결승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1%라도 있었다면 절대 미리 결승전 방청 신청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건 빈예서 양의 결승 진출이 내부적으로는 이미 확정된 사실이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허하. 결국 우리가 방송을 보면서 마음 졸였던 그 탈락 위기는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된 한 편의 드라마였을 뿐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한 어린 가수의 눈물로 시작된 논란이 제작진의 연출 의혹을 거쳐서 결국 정해진 결말이라는 충격적인 그림으로 완성되네요. 네.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 자료 덕분에 현역광왕이라는 화려한 쇼의 무대 뒤 아주 복잡한 역학관계를 엿본 기분입니다. 네, 결국 이 모든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시청률과 화제성이라는 목표를 위해 한 어린 참가자가 감당해야 했던 거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분석 영상의 마지막 코멘트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방송의 화제성을 만드는 건 제작진의 능력이고 몫이지만 그로 인한 부담감과 비난을 감당하는 것은 오롯이 어린 참가자의 몫이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아이러니. 네.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민낯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이 분석은 결국 우리 시청자들에게도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과연 우리는 순수한 실력 경쟁을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참가자들을 배우 삼아 잘 짜인 각본의 드라마를 소비하고 있는 걸까요? 네, 생각해볼 문제죠.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우리는 그 드라마가 진짜라고 믿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믿음이 우리가 TV 앞에서 누군가를 열렬히 응원하고 때로는 비난하며 즐거움을 얻는 동력이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